초고령 사회 재산에 대한 통제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령자들이 가진 자산, 재산의 규모가 늘어나고 또 그 고령자들은 1인이라든지 또는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상속 분쟁이 이혼 분쟁보다 늘었다고 하는데요. 유언장과 신탁의 차이를 박은수 변호사님의 고령사회 법제 안내책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유언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민법에서 규정한 대로 그 육하 원칙에 따라 그 내용을 적어서 당신의 뜻을 적는 건데요. 주의할 부분은 상속의 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그림으로 보시면 나를 기준으로 우리들의 자녀 이렇게 되겠죠. 아래쪽이 이제 자녀와 손자까지가 직계 비속이 되고요. 직계 존속은 위로 나의 할아버지까지 되겠습니다. 여기 또 유류분이라고 해서 법에서 어느 정도 그 지분을 인정해주는 이런 것들까지 얽혀 있어서 실제로 상당히 많은 경우에 변호사를 찾아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에 있어서 특징은요, 가장 최근에 쓴 것, 그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말 가장 마지막에 기술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고 어느 정도 가족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없다면 분쟁의 가능성이 조금은 남아있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완전한 통제권을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제도가 신탁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신탁법 제2조의 그 정의를 보면은 신탁을 설정한 사람, 즉 만약에 제가 상속이나 증여를 한다고 한다면 제가 위탁자가 되고요. 그것을 맡기는 기관이 바로 신인관계에 의해서 맡기는 기관, 주로 금융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곳이 이제 수탁자가 되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맡기는 이유는 누군가 나의 사랑하는 대상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주는 혜택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행할 수 있게, 특히 이제 수탁자가 된 은행이나 기관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장점이 내가 원하는 대로 상속 및 증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다. 특히 유류분이나 이런 것도 현재 법에서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전에 어느 정도 신탁으로 정했을 때는 1년이 지나면 신탁에 의해서 유류분을 어느 정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적인 해석이 나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을 했는데 위원장의 문제는요, 검인 과정을 밝혀서 이게 진짜냐, 그리고 여러 가지 혹시 유류분에 대한 상속 분쟁이 있으면 이런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재산 집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급하게 사랑하는 대상이 돈을 받고 재산을 그 운용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늦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상속 재산을 집행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말씀드린 상속 분쟁, 유류분 이슈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에 사는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조카들이 미국의 변호사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상속 분쟁을, 유류분에 대해서 상속 분쟁을 설계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최근에 드러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나라에 집 한 칸 가지고 계신, 특히 집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 상당한 금액이 되신 분들은 걱정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탁을 예시를 들고 있는데 박은수 변호사님은 뭐 전 의원이시기도 하셨고 또한 이제 장애가 있으신데요. 그래서 예시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한 자산가가 시각장애인 외동딸이 있다면 이 신탁을 통해서 외동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외동딸에게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믿을 수 있는 수탁사를 통해서 지원하고 또 외동딸과 만약에 자신이 사후에 그 외동딸을 돌봤던 시각장애인 안내견, 반려동물이 되겠죠. 이 반려동물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상속되도록 신탁을 설계하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이것을 장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유언장을 써야 되는데 현실은 웰다잉
예를 들면 문화운동에 의하면 0.5%도 안 된다고 하고요. 이런 문화, 자기결정권을 기록하는 문화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그나마 유언장이라도 쓰면 다행인데요. 그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신탁이라는 거기서 조금 더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금융권에서 접근하는 이런 접근권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생소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재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특히 그 자기결정권이 유산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한 준비는 우리 시니어들이 초고령 사회를 맞아서 꼭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고 결정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인돌을 어떻게 신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